난간에 손을 뻗지 않고 세 층의 계단을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넘어질 염려 없이 손주들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따라 하이킹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는 동작으로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85세인데도 이는 희망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강철 다리의 비결을 알고 있는 선배들의 일상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시니어 바이탈리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노인 영양 및 이동성 회복 분야에서 22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보유한 제임스 앤더슨 박사입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을 때 다리의 힘을 되찾은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리치료도 아니고 표준적인 운동 루틴도 아니고 약국에서 파는 일반 노인 비타민도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다리 힘에 대한 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수록 심각하게 고갈되는 특정 영양소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화가 이미 시작될 때까지 이러한 결함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많은 노인들은 이미 기능적 다리 힘의 40에서 50%를 잃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다리가 계속 약해지는 동안에도 수년 동안 충실하게 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필수 비타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확실합니다. 이러한 주요 영양소가 없으면 근육 섬유능 계단 오르기, 낙상 예방 또는 귀중한 독립 유지에 필요한 힘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동 문제가 있는 노인의 78%가 제가 공개하려는 비타민 중 적어도 2가지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91%가 이러한 결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이동성이 떨어지는 삶을 사임하고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70대, 80대, 그 이상이 되어도 다리 힘을 회복할 수 있는 6가지 필수 비타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비용이 드는 이국적인 보충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최대 흡수를 위해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면 대부분의 식품을 일상식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 힘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비타민은 의사가 검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은 그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신 근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더 인기 있는 영양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감독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노인들의 독립성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이 6가지 비타민이 다리를 강화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결핍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를 가장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는 정확한 식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는 노인과 걸음마다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차이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 6가지 특정 비타민으로 귀결됩니다. 다리 근력의 기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를 근육의 주요 전원 스위치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운동량에 관계없이 다리는 저전력 모드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낙상을 예방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 필요한 힘을 생성하는 속근 섬유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 섬유입니다. 이것은 넘어지기 전에 몸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섬유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70% 적게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몇 시간을 보내더라도 신체는 충분히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조용히 다리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결핍을 유발합니다.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최적인 노인은 경미한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한 노인보다 다리 근력이 27%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와 균형 사이의 연관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조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소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이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이 근육이 강해 보여도 낙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83%더 높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 성인의 일일 적정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00에서 4000 IU를 섭취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보충제병에 대한 오래된 권장 사항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약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야생 연어에는 일회 제공량의 거의 1000 IU가 들어 있습니다. 목초지에서 자란 달걀 노른자는 흡수에 필요한 비타민 D와 건강한 지방을 모두 제공합니다. 햇빛에 노출된 버섯도 상당한 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흡수 요령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제대로 흡수되고 활용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보충제를 물과 함께 섭취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로 흡수율을 최대 32%까지 높일 수 있으며 동일한 복용량에서도 다리 근육에 더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B12. 뇌가 다리 근육과 적절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신경 전달자입니다. 적절한 B12가 없으면 신경이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어 움직이려는 의도와 근육의 반응 능력이 단절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서거나 붙잡으려고 할 때 답답한 망설임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B12 결핍의 숨겨진 증상은 종종 정상적인 노화를 모방하여 무시됩니다. 최소 활동 후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발의 약간의 무감각 또는 따끔거림, 일시적인 균형 문제. 이것들은 모두 신경이 필요한 B12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모르는 것은 일반적인 약물이 B12 수준을 극적으로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속쓰림을 위한 위산 감소제, 당뇨병을 위한 메트포르민, 그리고 많은 혈압 약물이 B12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B12 요구사항이 표준 권장사항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중요한 요인을 결코 조정하지 않습니다. B12의 가장 좋은 공급원에는 쇠고기간, 조개, 야생 연어가 포함됩니다. 단 3온스의 간만으로도 일일 요구량의 10배를 제공합니다. 채식주의자에게 강화된 영양 효모는 믿을 수 있는 식물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릭 요거트와 코티지 치즈는 하루에 걸쳐 더 적은 양을 제공합니다. B12 보충제의 형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 알약은 위산 생산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혀 아래에서 용해되는 설화정제는 소화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여 B12를 혈류로 직접 전달합니다.
이는 삼킨 알약에 비해 최대 40%까지 흡수를 증가시켜 신경 근육 연결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다리 반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C부터 시작하여 다리의 회복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C를 면역 지원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영양소는 실제로 신체의 주요 콜라겐 생성제입니다. 콜라겐은 근육과 힘줄 사이의 중요한 연결을 형성하여 다리가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연결이 약화되어 많은 노인들이 서 있거나 걸을 때 경험하는 숨길 수 없는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담당 의사가 말하지 않은 것은 노인이 젊은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75에서 90mg의 표준 권장량은 60세 이후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최적의 근육 힘줄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400에서 500mg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차이는 표준 영양 조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타민C는 활동 중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지방산을 각 근육세포 내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르니틴 합성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걷기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확장된 활동 중에 다리가 연료 보유량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비타민C 수치가 최적화되면 필요하지 않고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면 두 번째 바람이 돌아온다고 보고합니다. 비타민C 섭취의 전략적 타이밍은 효과에 있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영양소와 달리 비타민C는 섭취 후 단 2시간 만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한 후 급격히 감소합니다. 아침 식사로 일일 섭취량 전체를 섭취하면 오후에는 근육의 지원이 부족해집니다. 대신 활동 시간 내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섭취량을 아침, 정오, 오후로 나누십시오. 비타민C 함량에 있어서 신선식품과 보관식품의 차이는 극적입니다. 신선한 오렌지에는 단 3일 동안 보관한 오렌지 주스보다 생체 이용 가능한 비타민C가 거의 4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빨간 피망은 수확 후 매일 비타민C 함량의 25%를 잃습니다. 다리 힘을 최대화하려면 딸기, 키위, 브로콜리를 구매 후 2일 이내에 섭취하세요. 신선한 옵션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냉동베리는 실제로 장거리 배송되어 몇 주 동안 보관된 과일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보유합니다. 이제 노화와 활동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근육 파괴에 대한 세포 보호막인 비타민 E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소량의 산화 스트레스가 근육 섬유를 손상시킵니다. 젊은 신체는 이 손상을 쉽게 복구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복구 메커니즘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비타민 E는 보호막 역할을 하여 이러한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고 힘들게 얻은 근력을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타민 E가 자연의 8가지 다른 형태, 즉 4가지 토코페롤과 4가지 토코트리에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충제에는 알파토코페롤만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감마토코페롤은 특히 근육 조직에 가장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표준 비타민 E 보충제를 복용하는 많은 노인들이 다리 힘이 거의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호두, 피칸, 해바라기 씨는 이러한 유익한 감마 형태를 자연적으로 제공합니다. 비타민 E가 제공하는 미토콘드리아 보호는 다리 근육에 특히 중요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에는 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미토콘드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 발전소는 나이가 들수록 손상에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비타민 E는 특히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막을 보호하여 70세 이상 성인의 근육 조직에서도 15% 더 많은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타민 E는 미네랄 셀레늄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글루타톤 퍼옥시다제라는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셀레늄과 비타민 E가 모두 풍부한 브라질 너트가 다리 힘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매일 단 2개의 브라질 너트만 섭취해도 최적의 셀레늄 수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익한 비타민 E를 제공합니다. 획기적인 브라질 연구에서 두 영양소를 모두 섭취한 노인은 5에서 7세 더 젊은 사람과 비슷한 다리 힘을 유지했습니다. 적절한 비타민 E를 섭취하기 위해 값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몬드, 시금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하면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은 형태로 최적의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1온스의 아몬드에는 7.3mg의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노인의 일일 요구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밀베아는 4.5mg을 제공하는 한 스푼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포함하면 근육세포 주위에 보호막이 생성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로 이어지는 일상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칼슘 디렉터인 비타민 K부터 시작하여 가장 간과되는 다리 힘 강화 비타민에 대해 알아봅니다. 의사들은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섭취에 중점을 두지만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뼈나 근육을 제대로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K는 교통량 조절 장치처럼 작용하여 칼슘을 뼈와 근육 속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맥이나 연조직과 같이 해를 끼칠 수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보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비타민 K에 대한 진실은 비타민 K가 2가지 중요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녹색 야채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K1은 주로 혈액응고를 지원하지만 비타민 K2는 다리 힘을 강화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K2는 칼슘을 근육 조직에 직접 결합시키는 특수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수축력을 강화하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기 전에 몸을 붙잡는 데 필요한 정확한 힘을 강화합니다. 비타민 K에 의해 생성된 뼈 근육 연결은 연구자들이 구조적 안정성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강한 뼈는 뼈대를 제공하고 강한 근육은 낙상을 방지하는 역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K는 두 시스템을 동시에 독특하게 지원합니다. 7세 이상 노인을 추적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골절이 65% 적었으며 이는 골밀도 개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그들의 근육도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K2의 가장 놀라운 공급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양소와 연관시키는 녹색 채소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에는 가장 높은 농도가 함유되어 있으며 나토, 발효대두, 가 목록의 선두에 있습니다. 단 1테이블스푼만 시금치 10컵보다 더 많은 K2를 제공합니다. 다른 훌륭한 소스로는 고다, 구더, 사우어크라우트, 사워크라웃, 닭간과 같은 숙성된 치즈가 있습니다. K1의 경우 케일, 시금치, 브리셀 콩나물을 찾으세요.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경고, 비타민 K의 급격한 증가는 이러한 약물을 방해합니다. 이는 비타민 K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의사와 협력하여 약물 복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일관된 일일 섭취량을 설정하십시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비타민 K 자체가 아니라 일상의 극적인 변동입니다. 이제 식단에 포함된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몸을 통과하는지를 결정하는 단백질 활성화제인 비타민 B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지만 적절한 B6가 없으면 신체는 해당 단백질을 사용하여 다리를 강화할 수 없습니다. B6는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100개 이상의 효소를 활성화하므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 될 것입니다. 걷는 동안 에너지 생산에 대한 B6의 직접적인 영향은 놀랍습니다. B6는 다리가 즉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움직임의 처음 몇 분 동안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에 필수적입니다.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B6 수준을 가진 노인은 활동의 중요한 첫 2분 동안 이러한 에너지 저장소에 25% 더 효율적으로 액세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처음 일어설 때 느끼는 특징적인 다리의 무거움을 설명해 줍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접근을 위해서는 B6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B6와 야간 다리 경련 또는 불안한 다리 감각 사이의 연관성은 많은 노인들에게 즉각적인 완화를 제공합니다. B6는 과도한 근육 수축을 방지하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게이버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낮은 B6 수준은 특히 다른 시스템이 이완되는 밤에 근육이 과도하게 활동하게 만듭니다. 많은 노인들은 특히 저녁 식사와 함께 B6 섭취를 최적화하면 야간 다리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어 간접적으로 주간 근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결핍은 많은 일반적인 약물에 숨어 있습니다. 가슴스림을 위한 제산제는 위산을 감소시켜 B6 흡수를 차단합니다. 특정 혈압약은 B6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일반 진통제라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B6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중 하나를 복용하면 B6 요구량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중요한 조정을 결코 수행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음식 조합으로 B6의 흡수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B6가 풍부한 음식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사용하면 흡수가 최대 30% 향상됩니다. 아몬드 버터를 곁들인 바나나, 올리브 오일을 뿌린 병아리콩, 아보카도를 곁들인 참치는 가장 유용한 형태의 B6를 전달하는 강력한 조합을 만듭니다. 감자는 삶는 것보다 껍질을 벗기고 구울 때 B6 함량이 가장 잘 유지됩니다. 수용성 B6는 거머리로 빠져나옵니다. 닭고기와 칠면조는 상당한 양을 제공하며 특히 대부분의 노인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는 어두운 고기 부분을 제공합니다. 이 제 6가지 필수 비타민을 모두 통합하여 다리 힘을 변화시키는 간단한 7일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십 개의 알약이나 이국적인 성분이 필요한 복잡한 처방이 아닙니다. 이는 최대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결합된 일상적인 음식을 사용하는 간단한 접근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을 내가 골든아워 루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성공을 위해 다리를 준비하는 10분.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레몬을 짜낸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이어서 비타민 D와 B12가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아마도 시금치와 베리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일 것입니다. 최소한이더라도 신체 자체의 비타민 D 생성을 향상시키는 자연광 노출을 포착하려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이 식사를 하세요. 점심에는 피망, 아몬드, 아보카도를 곁들인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인 다채로운 샐러드로 비타민C와 E에 집중하세요.
이정호 부스트 기능은 활동 시간 중 근육이 가장 필요할 때 정확하게 항산화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후 내내 작동하는 근육 회복 과정을 활성화하려면 연어나 닭고기와 같은 단백질 공급원을 추가하세요. 저녁 식사에서는 밤새 근육 회복을 돕고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 K와 B6를 강조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볶은 브로콜리를 곁들인 구운 닭고기로 구성된 저녁 식사는 흡수성이 높은 형태로 두 가지 영양소를 모두 제공합니다. B6를 추가하려면 고구마를 추가하고 비타민 K2는 소량의 치즈를 첨가하세요. 일주일 내내 각 비타민의 다양한 식품 공급원을 체계적으로 순환하여 흡수와 활용을 향상시키는 모든 범위의 보조인자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십시오. 월요일에는 연어를 주요 비타민 D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화요일에는 계란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매일 동일한 음식을 섭취할 때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응 효과를 방해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에는 최소한의 활동 후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회복하기 어려움, 다리 경련 증가, 밤에 불안한 다리 또는 걷기 시작할 때 특징적인 머뭇거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오늘 논의한 해당 비타민이 포함된 음식을 2배로 늘리고 의사에게 이러한 정확한 영양소를 측정하는 특정 혈액 검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낙상으로 인해 자신감이 산산조각 난 후 보행기를 이용하여 나를 찾아온 83세 환자 로버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의사들은 그에게 그의 움직임이 감소하는 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확한 비타민 프로토콜을 따른 지 불과 5주 만에 로버트는 보행기를 버렸습니다. 10주째에는 매일 0.5마일을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추적 조사에서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들의 침실을 방문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변화를 믿을 수 없었다. 특정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비타민 D 섭취량을 조정하십시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상승하면 이 중요한 영양소가 더 빨리 고갈되므로 비타민 B6 공급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심장약 사용자는 약물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일관된 비타민 K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리는 독립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6가지 필수 비타민을 일상생활에 전략적으로 통합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활동적이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강철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불과 몇 년 후에 당신이 계단을 오를 것인지, 자신감 있게 걸을 것인지, 아니면 보행기로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동반 운동을 공개하겠습니다. 현재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이러한 비타민이 활력을 주는 정확한 근육 섬유를 목표로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중 현재 식단에 가장 부족한 비타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타민 D, 전원 스위치, B12, 신경 전달자, 비타민 C, 콜라겐 형성제, 비타민 E, 세포 보호막, 비타민 K, 칼슘 디렉터입니까? 아니면 B6, 단백질 활성화제입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독립성을 되찾는 것에 관한 중요한 대화를 계속해 보겠습니다.